베타토론 두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외국인 선수의 교체 러시 시작되는 것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미 교체가 된 선수들도 있고 앞으로 교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터커 선수가 뭐 새롭게 들어왔고 헤즐베이커 선수가 퇴출이 되고 터커 선수 들어왔고 그리고 지난주에 가장 핫했던 소사 선수가 이제 또 들어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익손 선수가 퇴출이 됐고 이러면서 다른 팀들도 외국인 선수 때문에 고민하는 팀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교체가 될 것이다, 뭐 안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이 부분들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많이 바뀌게 될까요? 지금 이제 그럴 시기가 됐죠. 네, 뭐 이제 승부가 중반으로 이제 접어드는 시점에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같이 갈까 아니면 바꿀까 네, 고민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됐는데 결국 이제 이 다익손 선수를 정말 다익손 선수가 그다지 그렇게 또 성적이 나쁜 상황은 아니었는데 네, 네, SK가 포기를 하면서 또 소사 쟁탈전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롯데하고 네. 그러면서 이 소사를 이제 SK가 가져가니까 롯데는 또 이제 다익손을 데려가는 네. 정말 재밌는 상황이 네. 벌어졌는데 지금 상황들에서는 이 두 팀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그런 상황들이 조금씩 만들어질 것 같긴 해요. 네. 어, 저희가 이걸 예측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어느 선수가 이제 교체 가능성이 있는지.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수는 저는 베탄코트 선수인데요. 베탄코트 선수를 과연 바꿀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NC 다이노스도 고민이 좀 되겠죠. 네. 아무래도 베탄코트 선수가 방망이가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네. 수비적으로는 팀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선수거든요. 외야도 나갈 수 있고, 일루수도 볼 수 있고, 포수 양의지 선수의 체력 안배를 위해서도 뛸 수 있는데, 네. 이제 포인트는 방망인데 NC가 과연 양의지 선수 백업 포수를 할 수 있는 좋은 외국인 포수를 놓고 다른 네. 선수를 영입할 수 있을 것인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선결 과제가 국내 백업 포수가 받쳐줘야 된다는 게 선결 과제가 되는 건가요? 뭐 베탄코트의 포수력을 포기할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그런데 과연 놓칠 것인가는 좀 물음표가 달리고, 베탄코트가 사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못하는 게 아니라서 네네. 잘했을 때 그림을 NC는 생각하면서 좀 기다려주지 않을까. 지금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아까 제가 막 이제 바꿀 시기들도 왔다라고 했지만 지금 바꾸기 쉽지가 않아요. 외국인 선수 찾아가지고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이제 스카우터들도 꽤 많은데 네네. 시기적으로 지금 선수를 데려올 선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괜찮은 선수가 없다. 많지가 않다. 네네.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SK 그 소사를 영입한 외국인 선수 뭐 담당자하고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그 이런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궁금해서 통화를 하려고 전화를 해봤는데 네. 미국이래요. 네. 소사하고 계약하고 나서 미국으로 간 거야. 그래서 도대체 소사 계약했는데 그럼 바꿀 선수 누가 있다고 또 미국까지 갔냐고 내가 막 그랬더니 그냥 통상적으로 원래 소사 하기 전부터 일정이 예정돼 있었던 거기 때문에 리스트를 계속 봐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제 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하는데 사실 지금 여기 투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데려갈 투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네. SK가 뭐 코치 하고 안 하고 떠나서 다른 팀도 마찬가지고 그 바꿀 선수가 마땅치 않다. 웬만하면 좀 괜찮다 싶으면 메이저리그 콜업 대기하고 있다든지 실제로 만약에 작업을 하게 되면 그 지금 한국이 거의 봉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적료를 상당히 크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급한 건 한국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100만 달러로 규정을 만들어 놨잖아요. 네. 상한선을. 그런 부분들이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교체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소사를 SK가 데려갔던 이유도 그리고 롯데도 소사를 이렇게 표적을 삼았던 이유도 대만에서는 그 이적료 이 부분이 에이전트하고 계약을 할 때 이미
합의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사가 계약을 할 때 나 만약에 한국이라든지 다른 데서 이적을 요구했을 때 시즌 중에 갈 때 이상은 요구하지 마 하는 그 정도. 대만이 지금 계속 그런 선수들 유출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그런 계약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미국은 그게 없어요. 그게 부르는 게 값인 거예요. 이 정도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그냥 그러니까 소사를 잡으면 이적료가 SK가 그 팀하고 협상해서 우리가 얼마 줄게 얼마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선수 자체가 이미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SK는 전혀 소사 대올 오면서 신경 쓸 게 없네. 포방한테 그거 가지고 싸울 그거는 없었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 소사에 이제 결정만 달린 거지. 근데 미국은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첫 번째 이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타자 같은 경우는 미국 무대에서 뛰다가 한국 들어오면 바로 적응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네. 투수 같은 경우는 자기가 공 던지는 거기 때문에 뭐 그대로 할 수는 있겠지만 타자는 투수가 공을 던지는 걸 받아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화에 바로 적응을 해서 잘할 선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자를 바꾼다는 그 고민. 그 NC도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싶죠. 뭐 이렇게 뭐 시장 가서 물건 사오듯이 가서 사온다 그러면 네. 리스트가 쭉 돼 있으니까 데려오고 싶지만 데려올 만한 선수는 아까 그런 이유로 인해서 또 메이저리그 콜업을 그 정도 급이 돼야 사실 네네. 한국 와서 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고민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 봐왔고 또 어차피 베탄코트도 그런 지난해에 야수를 교체하려고 할 때 리스트업에서 제일 위쪽에 있던 선수였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좋았던 그림이 나오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적응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 선수가 이제 제일 큰 문제는 멘탈이 나가는 거거든. 네네. 정신적으로 더 이상 회복이 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NC도 결국은 칼을 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선수가 포수하라고 데려온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요. 네. 방망이를 치기 위해서 데리고 왔고 특히나 지금 나성범 선수가 빠져 있는 상황에서 베탄코트까지 저 수비나 하고 있으면 그 외국인 선수를 데려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백업 포수 같은 경우는 다른 팀에 트레이드 해도 되죠. 뭐 그렇게 뭐 수비되는 선수가 한다 그러면 뭐 이런 말을 해서 그렇지만 정말 뭐 LG가 있는 이성우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 얼마든지 수비를 잘할 수 있는 베탄코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선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굳이 외국인 타자 한 명을 수비만 하기 위해서 소모한다는 것은 사실 그 자리가 아깝죠. 그럴 네. 이유가 없는 거죠. 예. 네. 베턴코트 이외에도 얘기 나오고 있는 선수는 이제 그 아수아의 선수가 이제 2군에 가면서 저희 녹음일 기준으로 어제 특정 선수 이름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교체가 될 것이다. 근데 이게 확정은 아직까지 오피셜이 뜬 것 같진 않고 이제 교체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 게 거의 유력하다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리고 아마 조만간 계약이 이루어질 거다. 라는 롯데의 발언을 본 것도 같고 네. 기사에서 보기도 했고 그래서 그 선수 이제 대체 선수로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는 제이콥 윌슨 선수거든요. 이 선수에 네. 대해서 조금 찾아봤는데 메이저리그 기록은 없더라고요. 메이저리그에선 기록이 없는데 마이너리그에서 통산 홈런을 100개나 친 이제 장타력이 있는 외국인 타자고 네. 롯데가 바라는 조건을 좀 갖춘 것 같아요. 내야 유틸리티. 1루도 되고 2루도 되고 3루도 되고 네. 이제 유격수 포지션 빼고는 다 되는데 사실 아수아의 선수는 2루수잖아요. 근데 요즘에 오윤석 선수가 2루수에서 괜찮은 활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1루에 이대호 선수밖에 없거든요. 채태인 선수랑 원래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였는데 채태인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이대호 선수가 1루수 풀타임 뛰기에는 이제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있고 네. 이대호 선수는 방망이에 좀 더 힘을 줘야 되는 선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이콥 윌슨 선수가 유력한 영입이 유력한 후보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어제 그 롯데 관계자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윌슨 선수하고 거의 다 된 상황인데 네. 마지막 절차가 하나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문제 때문에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또 몇 명의 후보가 이제 있는데 네네. 다른 선수 갈 수 있지만 제일 유력한 선수가 그 선수고 아스와의 선수하고 결별은 뭐 사실 기정사실화 이제 한 그런 상황이라서 뭐 윌슨 선수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들어올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스와의 선수가 어쨌든 데려올 때 공격 쪽에서 뭐 어느 정도 정교함도 있을 것 같고 또 빠른 발, 네. 수비 뭐 여러 가지 그런 다재다능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열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점수를 얻었지만 결국 나가야 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타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감을 잡지 못했고 한국 야구에 적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좀 아쉽지만 뭐 결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성적을 가지고 시즌 끝까지 아스와이 선수 붙들고 있는들 개선이 될 상황이 그런 오지 않을 것 같고요. 네네. 롯데는 지금 다른 부분보다 어쨌든 장타력 쪽에서 좀 회복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스와이 선수의 출루도 뭐 물론 그런 선수 유형의 선수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장타력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팀하고 승부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롯데가 정말 뭐 지금 홈런이 40개 아닙니까? 40개 팀 홈런이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한테 전혀 위협이 되지 못하는 오히려 홈런을 치는 거는 40개고 뭐 맞는 거는 또 그 이상의 뭐 63개를 맞았네요. 이게 벌써 마이너스 23이니까 제가 저번에 기록을 뽑아봤더니 10개 구단 중에서 홈런 장사를 가장 못했던 그런 상황 같습니다. 롯데보다 기아가 이제 38개로 홈런이 적긴 하지만 기아는 홈런을 맞은 게 48개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롯데는 지금 마이너스 28이니까 23이니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롯데도 결국은 홈런만 내줄 게 아니라 홈런을 쳐야 되는 그런 상황. 그렇죠. 네. 네. 아스와이 선수의 교체는 일단 기정사실이군요. 제이콥 윌슨이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고 호잉 선수는 어떨까요? 호잉 선수는 계속 가지 않을까요? 같이 가지 않을까 싶은데 베탄코트처럼 이제 타격에 크게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좀 교체설이 빈번하게 나오는데 호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난해부터 실적이 좀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완전히 속된 말로 이제 투자의 폭망이라고 하죠.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라서 그리고 네네. 교체를 했을 때 그 정도의 외국인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또 그것도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교체가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굳이 뭐 바꿔야 될 만큼 아주 막 실망스러운 그런 상황은 아니고 작년만큼 못하니까 네. 그런 거지. 호잉 선수를 만약에 교체를 해서 호잉 이상의 선수를 데려온다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미 적응이 돼 있는 선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지금 없는 상황인데 다만 지난해만한 그런 상황들이 안 생기고 어떻게 보면 상대팀한테 약점이 좀 간파가 당하고 그쪽으로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 성적이 사실 크게 개선이 될까 안 될까 이런 상황을 놓고 본다 그러면 좀 성적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 약점들을 그러니까 이 호잉 선수 몸쪽 하이볼 바깥쪽 이제 자한투수 이제 흘러나가는 이제 슬라이드성 흘러나가는 이 볼에는 뭐 거의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계속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호잉 선수가 지난주에 막 흥분하고 막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였던 것도 결국은 그런 상황들이 계속 약점들이 너무나 집요하게 공략 당하다 보니까 본인도 이제 흥분 상태가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것들을 교정을 해 나가면서 뭐 어느 정도 나가기만 하면 이 선수가 뭐 지난 LG전에서 보여줬듯이 도루도 할 수가 있고 수비에서 워낙 또 그 선수를 데려올 때도 원래 뭐 수비만 어느 정도 해주고 한 2할 8푼만 쳐줘도 괜찮다. 그 나머지는 어느 정도 뭐 공격력이 좀 모자라더라도 수비 주루에서
해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데려왔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냥 계속 가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자, 그리고 토미 조셉 선수는 지금은 물론 뭐 경기 잘 뛰고 있습니다만 사실 부상 이슈가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외국인 타자나 투수나 외국인 선수 교체할 때 사실 제일 먼저 고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상 이슈잖아요. 네, 토미 조셉은 시즌 완주를 할 수 있을까요? 안 아파야죠. 일단은 사실 들어눕는 건 아니었잖아요. 조셉 선수가 아파서 내려가서 치료하고 오고 또 아파서 내려가서 치료하고 오고 이게 반복돼서 성적과는 별개로 이제 교체해야 되는 외국인 선수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조셉 선수는 지금부터라도 안 아프고 계속 경기에 나설 수만 있으면 그리고 지금 LG 상황이 새로운 외국인 선수를 찾아서 영입해서 기다리고 조셉 선수를 보낼 정도로 지금 타선 자체가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상자가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보여준 게 있는 선수랑 계속 같이 가는 게 그러니까 아프지만 않으면 완주할 것 같습니다. 조셉 네. 선수는. 뭐 다른 선수 혹시 뭐 교체 가능성이 있다거나 하는 선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 주제를 얘기를 듣고 외국인 선수를 쫙 다 써봤는데 네. 일단 투수들은 팬들은 물론 성에 차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 정도만 해주면 투수들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네. 네. 평균 자책점이 뭐 4점대인 외국인 투수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충분히 다 무난하게 경기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투수들이거든요. 네네. 이제 이닝 수가 좀 적은 투수들이 있는데 삼성의 헤일리 선수 같은 경우는 부상이 한 2번 있었고요. 네. 그리고 외국인 투수 가운데 가장 위험했던 투수가 맥과이어 선수인데 네. 좀 자리를 잡았어요. 네. 이제는 5이닝, 6이닝 정도는 던질 수 있는 투수가 돼서 위험 부담을 안고 교체하기에는 조금 좀 도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투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투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타자 중에서도 더 이상 바뀌는 선수는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부상 선수라든지 뭐 극심한 갑자기 이제 부진에 빠진다든지 뭐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있겠지만 네.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지금은 뭐 틀이 잡혀가는 그런 상황일 것 같고요. 후렌코프 선수가 뭐 과연 뭐 이제 복귀하고 나서도 또 다시 아프다든지 뭐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 그러면 두산도 우승을 해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네네. 불안감을 갖고 이렇게 갈 수는 없다. 그런 판단이 들면 뭐 교체가 가능한 뭐 그런 상황들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건강하다 그러면 후렌코프가 뭐 그동안 보여준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네. 그 내놓기는 너무나 아까운 카드거든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SK도 뭐 어쨌든 소사를 데리고 왔고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왜 소사냐? 네네. 그러니까 아까 그 이야기했듯이 그 대만은 이적료 상황이 없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소사를 사실 그 이전부터 리스트 중에서는 가장 먼저 보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롯데도 같이 이렇게 롯데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이 뭐 미국에 가서 데려올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 네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대만에서 데려오는 게 이제 가장 유력한데 그 중에서는 소사만한 카드가 없기 때문에 이 영입을 이제 하게 되는 상황이었고 제일 문제는 이제 소사가 어제 또 보여줬지만 역시 홈런을 플라이볼 비율이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 그리고 문학 인천에서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네. 그거 때문에 그게 하나 이제 걸림돌이었지만 이제 공인구가 바뀌면서 다이슨 선수도 플라이볼 유형의 선수고 사실 소사하고 땅볼 플라이볼 비율은 큰 차이가 없는 선수인데 네. 다이슨 선수가 그렇게 홈런을 또 많이 맞지는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플라이볼 유형의 투수가 우리한테는 또 나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했대요. 그게 이제 SK가 내야진이 사실 실책이 적은 팀은 아니잖아요. 네네. 불안 내야 수비가 좀 불안한 팀이기 때문에 땅볼 유형의 투수보다는 차라리 홈런만 맞지 않는다 그러면 네. 소사도 괜찮다. 아. 그러니까 지난해 같으면 소사를 데려오는 데 주저를 했겠지만 네. 그 부분은 공인구 바뀐 그 부분 때문에
한번 이제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다만 또 이제 소사 선수는 그 가족들이 또 이쪽에 사실 많이 이렇게 좀 많이 좀 작업을 했다고 해야 되나? SK 쪽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네. 가족의 이제 마음을 많이 이제 움직이면서 네. 이 선수가 이제 그 로맥 선수하고 1985년생으로 동갑이고 네. 그 전부터 또 친하게 지내기도 했고 또 산체스 선수하고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이고 뭐 그런 부분들을 갖고 많이 이야기를 했고 소사가 LG에 있을 때도 실제로 그 성적 이외에 유리선 선수의 적응 문제라든지 또 오히려 한국 선수들한테도 굉장히 멘탈적으로 네. 네. 많은 도움을 줬대요. 이 선수가 뭐 영화도 만들고 생각은 상당히 굉장히 많이 깊고 머리가 좋은 선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젊은 이제 산체스라든지 이런 선수들 아니면 SK의 다른 투수들한테도 좀 더 너의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우리는 필요하기 때문에 네, 왔다라는 네. 그런 것들을 많이 호소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영입을 하게 됐는데 다익소 선수가 롯데에 가고 소사 선수하고 이제 맞대결 이 상황이 과연 어떻게 언젠간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 SK 쪽에 제가 그 직국에 좀 농담을 해봤어요. 네. 그럼 참 재밌을 것 같다. 제가 그랬더니 뭐 사실 다익슨이 가서 롯데 가서 잘 적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도 하면서 그 상황이 롯데하고 SK가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이 만나는 일정이 있대요. 네네. 그때 되면 아마 일정상 그렇게 만나지도 않을까 자기들도 계산을 해봤나 봐.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하는데 네. 다익슨 선수도 워낙 착했고 잘했기 때문에 정말 잘하기를 바란다. 그 대신에 SK는 정말 이제 한국 시리즈 갔을 때 원투 펀치만 갖고는 우승을 할 수가 없다. 삼선발이 상대하고 붙어가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다익수 선수가 항상 5이닝 투구 정도밖에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하이 패스트볼 큰 키에서 나오는 그 하이 패스트볼로 해서 최근에는 이제 플라이볼 혁명이라고 해서 선수들이 다 이렇게 어퍼스윙으로 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신에서 오히려 높은 쪽에 공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헛스윙을 유도를 하고 할 줄 알았는데 구속이 미국에서 작년에 봤을 때는 그게 한 147, 8km 정도 나왔기 때문에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는데 한국에 갔을 때는 지금 145km 안팎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대 타자들이 다 파울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투스트라이크까지는 잘 만드는데 그 이후 결정구가 없으니까 계속 5회만 되면 투구수가 100개가 되고 불펜에 하중이 가게 되고 불펜은 가뜩이나 젊은 선수들이 많은데 네네. 새로 아까 말씀드렸던 하재훈 선수부터 해서 김태경 선수 뭐 젊은 선수 줄줄이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한테 계속 하중을 주는 그런 투수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우리도 교체를 이제 검토를 했던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익소 선수는 염경엽 감독이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의 투수는 아니었네요. 염경엽 감독 같은 경우는 볼넷 안 줘야 되고 그 다음에 6이닝 이상 던져야 되고를 외국인 선수의 좀 기준으로 삼으시는 감독이시기 때문에 근데 좀 사실 다익소 선수 성적이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한국을 떠나게 되나 하면 굉장히 아쉬울 것 같다는 성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그래도 롯데로 가서 좀 다행인 것 같고 SK의 교체 이유가 좀 명확하게 그걸 좀 알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SK가 원하는 외국인 투수가 어떤 선수인지를 명확히 이제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잠실에서 5이닝 12탈삼진을 잡았던 그 게임이 있었다고 하는데 5이닝 동안 탈삼진 12개면 압도적인 투구였잖아요. 네네. 근데 그 경기 실제로 보면 압도하는 맛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뭔가 삼진을 잡긴 잡는데 막 타자들한테 끌려가고 파울이 그러니까 이게 헛스윙 되고 막 이렇게 막 빨리빨리 막 진행이 되고 압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네. 막 투수리 가고 하다가 삼진 잡고 이런 상황들이 막 벌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적으로 이 정도 수술 가지고는 이제 조금 한국 시리즈는 한국 어렵겠다. 시리즈는 그러니까 압도할 수 있는 3선발로 내리기는 조금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체를 하려고 했고 소사 선수하고 롯데하고 이렇게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염경엽 감독이 전화를 이렇게 해서 소사하고 만나고 있는 과정에 롯데는 그날 소사가 등판하는 게임인데 롯데는 게임 전에 소사를 만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가 필요하다 하면서 네네. 뭐 가진 설득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소사는 이제 등판 준비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게 되고 근데 그 당시 SK는 먼저 이제 가정을 만나고 오히려 그 푸방 관계자를 만나서 네네. 우리가 소사하고 만약 계약될 경우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데려가고 싶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소사가 등판이 끝나고 나서 그날 7이닝 동안 101개를 던졌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산체스가 한국에서 7이닝 동안 101개를 던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SK 관계자가 봐라 너는 운명이다. 아, 유엄마 데스티니. 7이닝 동안 딱 101개 이런 이런 상황들도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와이프가 그러더래요. 우리 소사는 아마 8회까지 나올 거예요. 왜? 그랬더니 지난 등판 때 저 라미고한테 맞았기 때문에 굉장히 성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저 승부욕을 감추지 못할 거다. 그런데 실제로 가서 막 8회 또 등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SK는 데리고 와야 되는데 네네. 아니 SK 이제 그만 등판해라 이렇게 네, 해야 되는 네, 상황이 되지. 되잖아. 근데 실제로 8회까지 올라와서 던지고 그 정도로 에이스 이제 책임감을 보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게임이 끝나고 왔는데 이제 소사하고 이야기를 많이 이제 진행을 해서 거의 다 이제 될 것 같은데 연경엽 감독이 떠르릉 전화가 와서 소사한테 이제 네가 필요하다. 우리 2014년에 히어로즈 있을 때 같이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한국 시리즈 할 때 그 네. 좋았던 그 인연을 다시 맺고 싶다. 이 이야기를 이제 스피커폰을 가지고 이제 연경엽 감독이 직접 연구가 그 정도까지는 안 되니까 이제 네. 그 이야기를 하고 통역을 이제 그 스카우트가 이제 가서 네. 소사한테 이야기를 해주니까 소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한국 시간을 거기 대만 시간은 12시였는데 네. 한국에서는 1시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그 깊은 밤에 감독이 나한테 전화까지 또 했구나. 야. 그러면서 이제 네. 소사의 또 마음을 또 물론 소사가 이제 마음이 많이 움직이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래서 연경엽 감독이 그 전에도 한번 이렇게 전화를 하고 해서 네네. 두 번 이렇게 전화를 한 게 소사한테도 굉장히 좀 많이 좀 좋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 네. 근데 뭐 소사가 어제 등판에서 맙소사가 돼가지고 소사위원이 돼야 되는데 맙소사가 되고. 근데 그 과정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다고 이제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하나는 뭐 어쨌든 소사가 그 문학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공을 낮게 던져야 된다. 이 공인구가 바뀐 걸 이야기는 들었겠지만 네네. 공을 높이 가면 홈런이 나온다는 이제 문학부장에서는 그 생각 때문에 너무 낮게 던지려고 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볼볼 하다가 볼넷 해가지고 1회부터 이제 말로 쌓아놓고 네네. 이학주 선수한테 안타 맞고 2점 주고 그 다음에 또 홈런 뭐 계속 해가지고 투런 홈런 8점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낮게 던지려는 홈런을 맞지 않기 위한 그런 투구를 하다 보니까 자기의 공이 나오지 않은 그런 측면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그 비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그 계약 관계 그런 것 네네. 때문에 지금 뭐 가족들이 이사를 또 다 와야 되고 막 지금 정신적으로 막 정신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비자 뭐 문제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등판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구속은 최고 구속 153kg 나왔지만 공끝의 힘이라든지 뭐 전반적인 이제 몸의 이제 신체적으로 최고 컨디션에서는 등판을 하지 못한 그런 결과일 수도 있으니까 또 거기 하나에 또 삼성전이라는 그렇죠. 거 워낙 감성이 또 소사는 뭐 별 투수도 아니다 이렇게 뭐 이상하게 그렇게 또 잘 치더라고요. 네네. 리포트는 못 치면서 소사는 그렇게 잘 치더라고요. 그런 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소사 선수 다음에 한 두 번 다음 등판 그 다음 등판 정도 보면 네네. 아마 결론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SK 와이번스 그 외국인 선수 영입 어떤 그런 걸 너무 다 얘기해 주신 게 아닌가? 약간 그 영업 비밀 같은 거 아닌가요? 뭐 어차피 뭐 롯데도 마찬가지였어요. 롯데도 네. 뭐 그 선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갔던 그렇죠. 거고. 네. 근데 재밌는 거 하나는 또 이 소사 선수를 데리기 위해서 다익손을 이제 웨이브를 공시를 해서 내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롯데가 데려가냐 마냐 이제 대만에서는 우리나라 기사들을 다 번역해서 본대요. 네. 그 정도로 뭐 해가 소사 데려간다 만다 할 때 한국에서 막 하루에 수십 개 기사가 쏟아지는데 네. 그 포방 그 홍보 팀장이 정말 눈이 빠질 정도로 그 번역을 해서 다 봤대요. 그래서 네. 한국에 토시 하나 이렇게 좀 기분 나쁜 이렇게
기사들이 나오면 네. 상처를 입고 막 그런 상황도 생기고 그랬다는데 음. 만약에 다이브 선수 롯데가 데려가지 않으면 그 대만의 4개 팀이 다이브 선수를 데려가려고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아, 합니다. 근데, 그렇군요. 네,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니까 뭐 롯데가 이번에 이제 데려가면서 그 부분은 뭐 대만 어쩔 수 없지만 지금 대만의 꿈을 꺾어버렸네요. 그렇죠. 롯데가. 대만에서는 다이브 선수 정도 되면 괜찮다. 에이스죠. 그리고 네. 심지어 또 소사 뺏긴 이제 네. 그 푸방에서도 저 정도면 우리가 데려가도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계산까지 네. 하는 그런 또 아. 재밌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진짜 여러 구단들이. 그렇죠. 네. 그런 상황들이 거기는 뭐 에이스가 바로 빠져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뭐 그 부사장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아쉬워했다고 하는데 계약상 네. 어쩔 수 없대요. 그러니까 뭐 선수가 나 한국에서 부르면 언제든지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또 이적료도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또 이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풀어줄 수밖에 없대요. 거기는 네. 월봉 한 1,000만 원, 2천만 원 정도 수준에서 이제 월급으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외국인 선수들이. 근데 한국하고 돈 싸움에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결국은 그렇게 선택이 될 수밖에 없죠. 네. 자 이렇게 소사 선수 영입의 또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또 살펴봤습니다.